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데이터팀 김강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데이터 정제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보통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우선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습 데이터와 스프레드시트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리파인과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정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에 문제는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제는 언론에서는 특히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사용한 보도까지 오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데이터 형식에 일관성이 없을 때, 데이터에 빈칸이 있을 때, 데이터의 행과 열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등장하는 관측 단위에 키가 없을 때,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데이터입니다. 재산의 합계 액수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세부 재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의 금액들을 더해봤더니 합계 액수와 다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 자료입니다. 후원자의 생년이 1600년대, 1800년대로 나옵니다.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일관성 없이 정리된 경우 정제해줘야 합니다. 여러 조직, 여러 사람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수합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입니다. 한 부처는 사용 날짜만 공개했습니다. 사용 금액은 1,000원 단위입니다. 다른 부처는 사용 시간까지 공개했고 사용 금액은 1원 단위입니다. 모든 부처의 업무 추진비를 모아서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병합해줘야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일관되게 맞춰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측값, 즉 빈칸이 있을 때입니다. 데이터에서 측정하지 못해 값이 비어있는 것을 결측값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후원금 데이터입니다. 생년월일이 비어 있습니다. 익명 후원으로 알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결측값입니다. 한편 이 사례는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개표 결과 데이터입니다. 동별로 투표구별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투표구 행을 보면 동에 대한 정보가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그냥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씩만 나오는 동 이름을 그 아래 행들에도 넣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의 행과 열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잘 정리된 데이터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행에는 관측값이 한 줄씩 들어갑니다. 관측 단위는 인물, 기관, 사건 등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행이 됩니다. 열에는 해당 관측 단위를 설명하는 속성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고입니다. 어떤 행에는 공직자 이름과 직위가 들어갑니다. 다른 행에는 재산의 합계 액수, 또 다른 행에는 자세한 재산 내역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인물, 합계, 재산 내역 등 여러 개의 표로 떼어내야 합니다.
데이터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화학사고 내역을 한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날짜와 주소를 같은 칸에 넣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면 하나의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가 두 줄로 표현됩니다. 사고 한 건이 데이터 한 행이 되도록 정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등장하는 주체들에게 적절한 키가 부여돼 있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입니다. 이름, 소속, 직위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의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름만 봐서는 누구의 재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적절한 키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제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오픈리파인 같은 전문화된 정제 도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 없이도 여러 가지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는 엑셀, 구글 시트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구보다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쉽고 실제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예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로 정제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개념에 더해서 기초적인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